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5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인 것이고요. 그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는 8글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 8글자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순서를 매긴다라고 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6글자에도 경증은 좀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글자 2글자는 이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이 정. 그래서 어저께 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정. 병과 정을 어저께 병을 공부한 것이고 오늘은 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둘 다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불은 뭐 다 똑같은 불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요거를 그 성향으로 나눠 놓게 되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음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과 음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것이죠.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 같고 거칠고 약간 좀 야성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같죠. 여성. 그래서 조금은 부드럽고 좀 유연하면서 이러한 좀 다소 좀 화라고 하더라도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비단 화뿐만 아니라 목도 마찬가지죠. 목도 양목과 을목, 음목이 있다라고 하면 양목은 간목은 대체적으로 좀 단단하고 위로 좀 굳게 자라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 회목과 같은 것이라고 해서 이 을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그러한 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또 내일 모레 공부하게 될 무토, 기토 마찬가지, 경금, 신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수, 개수도 마찬가지로 같은 오행 안에 속해져 있다 하더라도 음이라고 하는 성향과 양이라고 하는 성향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고 굉장히 뜨거우면서 매우 강한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로서 어떤 것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등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 같은 경우도 전기불 또 이렇게 정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기불을 아무리 많이 켜놓는다 하더라도 낮에 태양이 하나 뜨는 것만큼 밝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촛불을 아무리 많이 켜놓는다 하더라도 낮에 태양이 뜬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서 굉장히 매우 밝으면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기 히터를 켜더라도 굉장히 뜨겁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 전기 히터라든가 전기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것은 뭐예요? 범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전기불 켜가지고 서울시를 다 난방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뜨게 되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공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는, 그러면 정화는 강하니까 좋은 거고 병화는 강하니까 좋은 거고 정화는 약하니까 나쁜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하는 데에서는 병화 가지고는 단련할 수가 없겠고, 경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라야지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화의 용도, 정화의 쓰임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사람이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일부러 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죠.
촛불도 사람이 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불을 켜는 것이고, 전기불도 뭐예요? 사람이 전기라고 하는 것을 발생을 시켜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촛불 같은 경우는 연료, 전기불도 전기가 있어야 되듯이, 항상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성으로 보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정화를 인정해 준다 그래. 인정, 정화의 불꽃을 일으켜 준다라고 해서 인정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목, 특히 간목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 즉 등촉지화인 모닥불 같은 것을 피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간목이 좀 많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쪼개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벽갑인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벽자는 쪼갤 벽자, 잘게 쪼갠다라고 하는 것이고, 벽갑에서 어디다 쓰냐? 인정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가지고 정화의 불꽃을 살리는 것인데, 가운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이 너무 왕해서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야유회 같은 데 가가지고 캠프 파이어 같은 거 할 때 장작이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도끼라든가 톱 같은 거로 잘게 자르죠. 그것이 바로 벽갑에서 캠프파이어 불을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화라고 하는 것도 화이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좀 왕하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 주게 되면은 정화의 불꽃이, 예를 들면은 밤에 보름달이 떠 있는데, 내지는 밤에 달이 떠 있는데 밑에 호수라든가 강이 있게 되면은 그 달빛이라든가 별빛을 갖다 반사시켜 주게 되면은 마치 바닥에, 땅에 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형상을 또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도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똑같은 화이기 때문에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화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화 같은 경우에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개수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하다 그랬죠.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와 촛불과 같은 것인데, 내지는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 모닥불과 같은 것인데, 하늘에서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려서 불을 꺼트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개수를 보는 것은 좋지 않고, 개수를 만약 쓰게 되면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있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된다라고 하면은 뭐 토로서 절제를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목으로서 수생목, 목생화에서 통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고요. 자, 이 정화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니까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일간 정화가 태어난 원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항상 제가 월령, 월지 여기에 위치한 글자를 말했다. 똑같은 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가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때 뭐 일지라든가 아니면 그 시지라든가 연지에 비해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른 지지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절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왕쇠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난조습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예요? 차갑다, 매우 춥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 내지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또 조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많아서 축축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그 다음에 습하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 말씀드렸죠? 왕세라고 하는 것,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주가 선생님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주는 뭐예요?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중화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중화는 뭐냐면 왕세를 중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너무 어느 일간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어느 일간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주 전반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주 전반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겨울에 태어나 너무 추울 때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4, 5, 미월 같은 경우 여름에 태어났을 때 너무 뜨거울 때는 시원한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바람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지치지 않고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또 너무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사막같이 너무 건조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북극이라든가 남극같이 물기가 너무 많거나 너무 습하도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중화된 사주,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왕세라든가 한열이 잘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 조절이 잘 돼 있는 그런 사주들이 중화가 된 사주이고, 이러한 사주들이 잘 좋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초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초여름이라고 하는 것 좁게 말하면 맹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자, 맹하, 초하 같은 말이지만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 화가 왕한 계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뭐예요? 금은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는 어떻게 돼?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겠죠.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온도가 막 50도, 70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팔트 온도는 굉장히 뜨겁게 50도, 70도까지 올라가서 그 아스팔트에다가 계란 후라이도 할 정도로 매우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거기다 대고 물 뿌리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을 포태법 이거를 12운성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이 포태법 12운성으로도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가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에 토 자체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도 임관지이지만 토도 역시 4월에 토가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토가 공이 둘 다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반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장생처에 해당이 돼서, 원래 장생처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 오행이 약하진 않지만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 화는 화극금하죠. 화는 뭘 한다? 극한다. 뭐를? 금을 극한다. 해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금을 핍박하기 때문에 금이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단 4월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약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수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절지에 해당이 되어서 가장 약한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뿐만 아니 수가 이렇게 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4월에 이르게 되면 병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왕하다? 인묘월 같은 경우 인월 내지는 묘월 같은 경우에가, 인묘월은 목이 임관지, 그 다음에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인묘월 왕하고 진월도 이렇게 목이 약하진 않지만, 요 인묘 진월을 넘어서 4월에 이르게 되면 목은 이제 포태법으로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한 60대에서 이제 70대 넘어가려고 하는 좀 약해지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령을 가지고 왕세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캐치해 내야지만 사주의 배합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자, 일간 정화도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이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건 4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어떻게 됩니까? 신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왕하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둬야 될 것이 병화는 양화의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양화인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주야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게 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죠. 등촉지화이면서 인위적인 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4월에 정화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간목이라든가 내지는 지지로 인목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만 정화는 4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정화의 불꽃을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불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와 정화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니까 인성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똑같은 4월에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목이 한 점 있는 정화하고 목이 한 점 도 없는 정화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의 특성상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인성은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반론적으로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임수로서 뭐 하면 좋다 그랬어요? 수보양광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또 정화가 4월 태어났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는 원칙론적으로 이건 꼭 알아두세요. 음간이 임관지라든가 인관지 내지는 어디 제왕지에 태어나고 제왕 태어나고 양간이 천간에 투출하면 이거는 음간을 양간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정화뿐만 아니라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토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가 임관지라든가 제왕지는 이제 5월이 되겠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일간이 양간을 보게 되면은 음간을 버리고 양관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뭐예요? 임수로서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금이 한 점 정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약한 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화이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거지만은 이거는 병화가 투출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이론을 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했을 때 원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목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기토가 토가 왕에서 무토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능히 쓸 수 있는 그러한 국세로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러한 이론인데, 이거는 그때 제가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는 양간이 병화하고 달라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고, 일단 원령을 득해서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염려하게 되면은 사주국세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낮춰주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는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신금 내지는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겨주게 되면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그죠? 정화 자체가 4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죠. 그 다음에 사주의 조우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뜨거우면서 건조한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과 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정화 4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배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명식을 한번 더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간은 정화인 것이고 그 정화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격을 놓고 보죠. 격을.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분은 어떤 사주였냐면 잠깐만요.
식신. 자, 이렇게 볼게요. 그분 사주가 그분이 이 강의를 또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무토일간이었고요. 무토일간이었고 원령 자체가 무토일간의 원령 자체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사주가 임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신금 안에 있는 신 안에 있는 지장간을 가지고 격을 잡게 되잖아요. 이건 좀 이따 이제 정화 4월에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신에는 무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무토, 임수, 경금이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월지만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요 원령에 있는 신 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무토가 임수를 보게 되면 편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식신 안에 있는 임수가 투출돼서 재성을 받기 때문에 편재격이면서 요거를 식신생재로 볼 수는 있어요. 생재. 식신생재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식신생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연서 뭘 받냐면 간목을 이렇게 받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성이 관을 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신생재를 논하지 않고요, 재생살하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한 게 왜 내가 식신격이 아니고 편재격이라 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데, 이거는 격을 잡는 방식을 그분이 조금 이제 학습이 좀 덜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원령에 있는 임수가 투출돼 있기 때문에 요거 본기를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지 않고 투출된 중기를 가지고 격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으로 보지 않고 편재격이 되면서 관성을 봐서 이 재성이 관성을 생하셔서 재생살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그분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무토 신금은 아니고요, 정화 4월이죠.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격을 잡는 건 똑같습니다. 크게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자, 똑같이 정화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단 사 안에 지장간이 무엇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무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화가 4를 보면 이것이 겁재니까 겁재격 이렇게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는 격 내지는 걸록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그냥 준걸록격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요 사중에 있는 경금 요걸 가지고 격을 잡는 겁니다. 오늘이 경자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정화가 4월에 태어났 일간이 왕한 중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니까 경금은 뭐예요? 정제죠, 정제. 그래서 정제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됐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무토가 이렇게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간도 왕하고 상관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토도 투출되어 있고 경금도 투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중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제격인데 상관도 있으니까 상관이 재성을 생하게 됐죠. 그러면 상관생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데 이건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으니까 그냥 준걸록 여기다 놓고 보시고요. 특히나 올해는 연주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오늘 명식은 정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지에 자수가 있는 거,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에 태어났고 매우 조열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자수 가지고는 뜨거운 여름의 기후를 좀 낮춰주는 개념, 즉 어떤 개념, 조후, 뜨거운 기온을 낮춰줘서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자수 가지고는 정화를 수보양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간에 다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자,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4월의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생처에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생처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금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 뭐예요? 제왕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살인 자수가 있어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식혀주기 때문에 금을 보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사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도 둘 다 사화, 화에 해당이 되지만 신금, 경금이 다 여기 월지와 일지에 다 통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가 좀 살아나서 열기를 좀 더 낮춰 주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재성이 녹지 않고 소용된다 그러죠. 금이 녹지 않고 잘 활용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간 정화가 왕하고 재성 용도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약간 부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임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귀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봤을 때는 수만 있었을 때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금과 경금이 투출되어 가지고 수를 생해주는 것은 좀 뭐 배합을 갖다가 어차피 여름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자 같으면은 반드시 처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볼게요.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 자수 하나 있고 자수 하나 있어요. 자수가 저는 꼬는 정화가 왕할 때 수보 양광을 못한다 하더라도 4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용도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화가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 경금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 금도 세력을 얻게 되는 거고요. 금이 세력을 얻게 되면 수도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목이 한 점 정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는데 이건 금이 이렇게 좀 왕하게 되면 4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 왕하게 되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축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축시가 되면은 뭐 사화 두 개만 있는 것에 비해서 축까지 있게 되면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다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하고 축이 있게 되면 이거는 사축 회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축 반합 회국이라고 해서 금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하천 금첩첩이란 말이 있어요. 화장하천 금첩첩 이게 한자가 있죠. 여기 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명리고서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화가 길다라고 하는 뜻이죠. 길장자. 근데 화가 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낮이 아니고 여름에 화가 길어요. 그다음에 화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천 여름에 하늘이라는 뜻이죠. 여름 하늘에 화가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울 때는 금첩첩이라고 하는 것은 첩자라고 하는 것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인다. 이게 여름에 화가 뜨거울 때 금이 이렇게 첩첩첩첩 이렇게 쌓여져 있을 때는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생해요? 수를 생하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날의 기후를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하천 금첨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줘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금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이 화장하천 금첩첩이 되는 이런 사주는 뭐예요? 부격 사주가 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지만 이 사주는 목화향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임수를 이렇게 지지로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지지로 임목 보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리 화가 왕하더라도 임목 하나 정도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가 투출을 해가지고 뜨거운 여름의 기후를 낮춰주면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약간은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붙어 있죠. 임수가
연주 정도 연간에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붙어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약간은 흠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에는 정화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일간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칠살 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거는 조금 위험을 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일간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쉽게 설명하면 캠프파이어를, 불을 좀 이렇게 강하게 불을 피워놓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시간 지나면 불은 금방 그 내리는 비에 의해서 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지지에 이렇게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은,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돼서 특히 일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자칫 정화가 저 개수에 의해서 불이 꺼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갑진시 같으면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습토라고 하는 것은 열기가 있으면은 그 습토가 열기를 뺏어서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을 받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진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간목은 살아있는 그런 생목이 될 수 있다. 거기다 대고 경금까지 있기 때문에 간목을 갖다가 벽갑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중화가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주국세로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예를 들면 병오시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야, 수 하나 빼고 나면은 화가 너무 왕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양간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정화이지만 양간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수로서 열기를 갖다가 절제시켜 준다. 이때는 개수를 써도 크게 나쁘지 않겠고, 이거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수 향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명식은 을미년 신사월 정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 2020년 5월 14일 목요일에 태어난 명식 경자년, 그 다음에 신사월 정사일에 사주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는 거고요. 똑같이 월령을 놓고 보게 되는데, 같은 두 사주가 같은 점은 일간이 정화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이 4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겠죠.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설명드렸지만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간인 병화를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태양지화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고 해요. 등촉지화. 그래서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이라든가 이러한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간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성향이 남자와 같기 때문에 빛도 강렬하고 매우 뜨거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정화는 아무리 뜨거워봤자 태양같이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태양같이 이렇게 밝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화의 장점은 뭐냐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만큼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이 월등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하면, 반대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인의적인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불과 같기 때문에 항상 간목 같은 연료가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래 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기불 같은 경우 전기 안 들어오면 전기불을 켤 수가 없겠고요.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장작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모닥불을 필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 그런 그 기준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식간 10개가 있는 것 중에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개수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간에 비해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의 영향을 좀 크게 많이 받는 일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 내지는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 주어야지 되는데 개수 같은 경우는 음생음이기 때문에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각해 주는 것을 좋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태어났습니다. 4월.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 화가 왕한 계절, 화왕절. 화왕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어떻게 돼요? 수는 약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 4월의 수는 굉장히 약하게 되겠고요. 또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도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화는 금을 극하는 것이고 또 너무 뜨거워지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항상 임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조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가 왕할 때는 임수가 있게 되면은 병화와 마찬가지로 수보양광해서 정화의 빛을 돋보이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보름달이 밤에 이렇게 뜨게 되면은 달만 휘영청 밝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가 있게 되면 보름달을 그 강 호수가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은 달빛이 더 밝아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간인 병화만 수보양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간인 정화도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임수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개수 보는 것은 좋다 나쁘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보게 되면 촛불이 켜져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 같기 때문에 이 개수 보는 것은 그렇게 정화일간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배합하는 방식인 것이고요.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가 4월에 약하기 때문에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도 필요하고 금도 같이 있어서 금이 수를 좀 도와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고 잘 뜨거운 열기도 그 다음에 정화도 보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명식 같은 경우에 정화가 4월에 태어났고 일지 자체에 또 사화를 받기 때문에 화가 이거는 왕화 중에서 신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보강하면 좋을 것이고 개수 같은 경우는 정화를 보강은 하지 않지만 뜨거운 열기를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연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보강의 용도가 아니라 그냥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주는 용도, 즉 여름에 뜨거울 때 에어컨 내지는 선풍기를 켠 거하고 같죠. 그 다음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같이 있어서 금이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월에 정사일주가 되면 화가 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좀 수가 조금 더 보충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아까 이제 제가 이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화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연주에는 을목인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공력은 그렇게 크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건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수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신금 같은 것은 투출되어 있는데 이 신금은 사에 뿌리를 두고 있겠고요. 축토, 습토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 자체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아직까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조금 좀 염려한 것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수를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이 사주가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호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4월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4월에 아무리 금수가 있다 하더라도 월지의 사와 일지의 사와 그 다음에 병호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염려한 그런 사주국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4월에 미토까지 본 입장에서 5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4, 5미 남방을 완전히 갖추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금수 축토가 있고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조열한 매우 뜨거운 사주가 되는 것이고 용신은 뭐예요? 신금 같은 경우는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축토, 습토 자체를 용신으로 써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습토가 그 열기를 설해서 금을 생해주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주 전체가 신금 하나 빼고는 뭐예요? 다 염렬한 목화 토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뭐냐면 승도지명 종교인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 사주는 축토였기 때문에 습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해 수가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4월에 미토도 건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 4월 뜨거운 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로 놓고 봤을 때는 축토 하나, 습토, 물기를 조금 가지고 있는 축토 하나밖에 없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막 같은 데 갔는데 물이 넘쳐 있는 것은 아닌데 약간의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같은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요 축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화하고 축토가 이렇게 약간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는데, 유자가 하나 빠졌다 하더라도 준삼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준삼합. 이거는 왜 그렇게 보냐면 신금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이 조금 미흡하지만 금의 조금은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염렬한 국세를 갖다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갖췄다라고 보는데, 이 또한 임수가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정화하고 좀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지시로 인목이라든가 천간으로 간목 같은 거 한 점 정도는 있어주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목은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다음, 사주 국세가 좀 조열하기 때문에 대운, 울로의 향배는 어디로 간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년 운에 요 대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인묘진 목이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목이 왕해지게 되면 수의 기운은 약해지면서 화는 살아나게 되겠고요. 또 요 경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 자체를 갖다가 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좀 괜찮은 때로 본다라고 하면 병자, 정축, 병자, 을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환경 자체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환경의 변화를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환경은 좋은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내막이 실상이 좋으냐 나쁘냐는 이제 형충회합을 봐야 되는데, 자, 요 대운에서 요 사주에서 을의 대운이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수가 살아나니까 좋겠죠. 단 문제는 뭐냐면 해수가 오게 되면 요 해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를 보게 되면 사의 상충이 돼요. 사의 상충이 돼 사회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령을 추구하는 것도 흉하지만은 수가 들어와서 절제를 시켜주는 그 뜨거운 것을 감해주고 이 임수를 좀 생조해 줄 수 있는 좋은 글자가 될성 싶었는데 사회상충하게 되니까 얘도 깨지고 얘도 깨지게 되죠. 그러한 중에 을의 대운 중에 병신연이 오게 되니까 이 신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금은 여기에 있는 임목하고 인신상충이 되죠. 인신상충이 되는 겁니다. 원령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 월지를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회적인 환경적인 것에 충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지궁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지궁은 어떤 궁에 해당이 돼요? 자식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지를 충할 때는 나의 어떤 체면이라든가 나의 어떤 직업적인 면이라든가 나의 사회적인 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대운 자체가 수운이기 때문에 큰 파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요 신금이 인목을 파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인성을 파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궁에 엄청난 충격을 데미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월지를 충할 때는 뭐예요? 정화 일간이 가장 뿌리를 내리기 좋았던 사화를 충하는 거니까 일간 정화도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지궁, 자식궁을 충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변동 변화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목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생조해 주는 그런 인성을 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지공을 충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흉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일간 본인이 좀 상해를 받고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무마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식궁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 을해대운 병신년에 자식이 뭐예요? 큰 상해를 받아서 매우 안 좋아진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매우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록지객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불록지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황천지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종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원령 사화를 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임목까지 충하게 되니까 사주 전반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중화를 잃고 중화를 잃고 한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쪽으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뭐예요? 자식 쪽에 그 영향이 미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파는 뭐예요? 을의 상충도 중요하지만은 그 세운에서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인목이 깨진 그런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사주학적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